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운소동 SK뷰 1차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신규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들 입주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과 그리고 분쟁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따지고 볼 겁니다.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단지 매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직 입주가 시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물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총 매물이 496개입니다. 이제 매매는 한 건도 없고요. 전세가 438개, 월세가 58개 해가지고 496개. 제가 한 550개에서 600개 간다고 했죠. SK 1차 입주 일자는 1월 28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요. 입주 지정 기간은 약 2달 정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의 매물 증가 속도를 보면은 빠르게 이제 입주가 다가올수록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77제곱미터 30평형이죠. 77제곱미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네이버 매물 기준으로 최저가는 2억 6천, 그리고 알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억 5천. 뭐 호가로 따지자면 한 5억까지도 나와 있지만 원체 매물이 지금 400개 이상의 전세 매물이 있다 보니까 3억대 중반의 매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호가는 5억까지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84제곱미터 한번 살펴볼게요. 운소동 SK뷰 1차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2억 7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알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세 4억 정도, 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억이 넘습니다. 5억 매물들이 몇 개 있기는 하니까 지금 4억대, 뭐 3억 중반대, 그리고 3억 초반대 매물들도 원체 다양하게 이제 매물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거에 알맞게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입주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조금 내려갈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 기준 이제 감정가가 아직까지는 이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금 은행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84제곱미터 최상층만 지금 5억 8천, 탑층들만 5억 8천에 K비세가 나올 것 같고요. 일반 기준층, 원래는 K비세라는 거는 상위 평균, 하위 평균, 그 다음에 일반 평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공개된 정보로 봤을 때는 최상층만 5억 8천, 그리고 차상층부터 나머지 층들은 다 5억 3천이 K비세가 잡힐 것 같습니다. 77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최상층이 5억 4천, 기준층들은 모두 5억 감정가가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높게 나온 거예요. 사실 전매 제한 단지에서 실제 거래된 내역 한 건 없이 K비세가 분양가 대비 많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은 이례적으로 처음 본 것 같고요. 외부 이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대부분 6개월이었고 실제 거래된 내역 한 건 없이 지금 K비세는 5억 3천과 5억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이제 세입자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부분 요새는 필수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자, 신규 입주 아파트들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적으로 집단 대출과 집단 등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세입자는 이제 아무래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선 입주를 하고 등기는 후에 되잖아요. 그죠? 후등기 진행 시 이제 한 달에서 2달 가량이 한두 달 후에 이제 세입자분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세입자도 대출 받고 집주인도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순위 정리를 위해서 전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전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됩니다. 저희가 2세대 단지들 2018년도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들 입주시키면서 많이 겪었어요. 이거 굉장히 시장에서 혼란을 가중됩니다. 이제 미등기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내가 살고 있으면서 한 2달 후에 다시 전출을 해서 등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재전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위험성도 이제 크게 느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부분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출을 하다 보면은요, 전출 이력이라는 게 남아요. 전출 이력이 남게 되면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2년 이후에 이제 연장이 제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차후에 이거는 극단적인 거지만 집주인이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보증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100% 안전하게 보증보험 회사에서 지급받고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출 기록이 남다 보면은 보증기관에서도 이 보증보험 지급 제한이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이후에 전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는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보증서 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임차인이 그 집에서 안전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질권을 설정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자, 대항력의 요건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고요,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뭐가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선 변제권, 세입자들의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최우선 변제권, 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근저당권이나 뭐 압류 이런 것들은 다 등기되는 권리고, 전세권도 등기되는 권리지만 전세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세입자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으면은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대응을 할 수 없으면 은행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까다롭게 굴 수밖에 없는 거고, 보증보험 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신규 입주 아파트에 등기도 안 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은가,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KB 시세가 공개가 되고 입주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선등기가 돼서 입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흔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들은요, 미등기 상태에서 일단은 입주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대출을 받게 되면 집단 등기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등기 소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등기 상태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게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가야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을 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양쪽 입장에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거래를 진행을 해야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들의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스탠스가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안심전세 같은 경우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크게 무리 없이 미등기도 가입이 되고 뭐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도 신규 입주 아파트들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권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출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거를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스탠스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알지만 기준을 좀, 요건을 좀 잘 갖춰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어떤 걸 보증해주거나 대출해주거나 했을 때 예전에는 알고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좀 까다롭게 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거래를 진행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약서 작성 시 특이하게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전출하고 재전입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넣어서 빠꾸 먹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은행에서도 걸리고요,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걸려요.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의 하루든 이틀이든 대항력을 잃게 되는 시간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요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요 특약을 빼고 갖고 오라고 대출 상담사들이 안내를 해주시니까 아예 처음부터 특약 기재사항에 이 문구는 빼고 상호 신용관계로 그냥 전출을 해주겠다, 이런 관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받은 집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큰 가격차가 아니면은요, 개인적으로는 무융자 세대에 집단 등기가 아닌 개별 등기로 진행을 해줄 매물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융자 있는 집이 위험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신규 입주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이 절차상의 어떤 복잡함이 있는 것 뿐이지, 무융자 세대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위험 요소는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무융자보다 안전한 전세는 없는 겁니다. 최근에 무융자 전세 같은 경우도 반환 보증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시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무융자 세대도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개별 등기 시, 이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개별 등기 진행 시 SK 이제 시행사 측에 매도 서류를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게 법무사분들마다 진행하는 상황들이 다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임대인분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내가 집단 등기가 아니라 개별 등기로 내가 세입자 때문에 빨리 잔금 날짜에 맞춰서 개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 15일에서 20일 전에는 이걸 신청을 하셔야 돼요. SK 측에서 매도 서류를 받아야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그때 잔금날 돼가지고 일반 매매 거래 하듯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받듯이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낭패를 봐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한 15일 단위로 소요 시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매도 서류를 요청을 해놔야지 그걸 받아서 전세 세입자가 잔금 치는 당일날 등기 접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세입자 전출 시 영종지역 내에서 전출을 하셔야지 뭐 인천 밖에나 이사 오신 곳 아니면 연고지가 있는 쪽으로 전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요 번거로운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영종도만 있는 이 통행료 감면 할인받는 카드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진행하는 감면 카드가 일단은 깨집니다. 이 밖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은 단 며칠이라도 밖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감면 카드를 재발급해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이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웬만하면은 그냥 영종도에 사는 지인분들 집으로 잠깐 전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래하신 부동산에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게 해주시는 부동산들이 있고 안 해주시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쪽에다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전출을 영종 내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감면카드 발급받은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집단 등기를 자꾸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집단 등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데는 소유권을 받으면은 바로 그냥 등기가 진행이 되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들은 집단 등기가 한 번에 몰아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잔금 치는 날짜와 등기 날짜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집단 등기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잔금 이후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진행하는 법무법인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좀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단 등기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집단 등기 시 세입자 전입이 순번상 임대인의 담보대출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들어가는 거는 등기 될 때 설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먼저 보존 등기가 난 이후에 먼저 잔금 치고 입주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입주는 하고 그런 다음에 등기가 되는 시점 2달 후에 세입자가 한번 빠져주고 그런 다음에 등기가 될 때 근저당권 설정이 1순위로 먼저 들어가고 전세 세입자가 2순위로 들어가면서 권리 정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죠. 세입자분들은 또 임대인분들은 또 계약서 쓸 때 우리 다 협의된 거 아니냐 하고 세입자분들은 또 나는 이거 너무 불안해. 어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전출하면 안 된대요. 전세자금 대출도 회수당할 수 있고 보증보험도 안 된대요. 라면서 겁을 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은 융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될 시에는 이렇게 좀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건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세입자분들이 전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받은 그 주택담보대출을 상한 요청이 은행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 진행상에는 이 내용을 특이하게 쓸 수는 없어요. 전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특이하게 쓸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도 계약하는 그 순간 당시에는 거래 당사자들은 다 긴장을 하는 순간에서 아무리 저희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때는 또 듣고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또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고, 계약서 때 언제 전출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좀 따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세입자분들이 만약에 계약서 당시 때는 알고 했지만 2달 후에 이걸 빼줄 때, 전출을 해줄 때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안 빼주시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2세대 단지 때도 여러 건 발생했어요. 여기 영종 하늘도시에서 여러 건 발생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SK뷰 1차 같은 경우도 이 점을 참고해가지고 SK뷰 1차로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주의사항 넣어놓은 거 꼭 참고하셔서 그 계약을 하셔야 되고, 임대인분들도 이 부분을 최대한 참고하셔가지고 매물이나 이런 거래하실 때
꼭 부동산에 요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SK뷰 1차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마찬가지죠. 반전세 같은 경우도 대출받는 분들 있잖아요. 임대 계약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들만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번 도움되시라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